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뜩이나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흐름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나토 연합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16일 이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아예 확정짓는 국내외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부동산, 주가, 가상화폐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침체와 함께 3대 리스크가 국제시장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언제쯤 다시 상승 전환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금 사재기 광풍 온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이제 러시아 마침내 전쟁이 터지는데 과연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방, 사실상 뉴스를 보면 거의 뭐 5대5도 아니고 8대2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러시아 16일 우크라이나 침공 확실, 영국도 16일 지목했다. 자, 러시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죠.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나토 연합국, 즉 유럽 플러스 미국, 이 전쟁인 거예요. 사실상 진짜 게임을 하면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게 터지겠지. 그렇지만 핵이 있어요. 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전쟁 같은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볼까요? 병력 현황, 러시아 나토 병력 현황 움직임. 러시아가 85만, 거기에 12만 명을 지금 배치했어요. 정예군 12만. 발트, 흑해 함대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하고 같이 하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25만 명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군대는 많은데 육해공군에서 러시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나토군, 근데 나토군이 현재 4,957명, 뭐 미군은 8,500명 이번에 추가로 배치. 이 인원 갖고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미군 6만 명 플러스 나토군도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 되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나토 군함하고 전투기가 지금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 배치됐다. 꼭 군인 숫자로만 싸우는 게 아니죠. 최첨단 시대에. 자, 확실한 것은 공군과 해군은 나토가 미국이 이제 추가한다는 선에서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무력 충돌. 자, 러서방 무력 충돌 지금 확률이 아주 높은데 러시아 푸틴 경제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를 가입하게 되고 동유럽 국가가 이제 그 서유럽 국가화 되는 것을 러시아가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입을 내뱉었기 때문에 여기서 취소하게 되면 겁쟁이 소리 듣고 장기적으로 본인이 집권하는데 악영향이 일겠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전쟁 체제에 돌입한다라고 해서 이미 우크라이나는 전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미 유럽 군사 대응 정상 간 통화를 하면서 강원 양면, 지금 러시아는요 유럽 또는 미국 대통령하고 계속 통화를 유지하면서 강대강 또는 강대온, 온대온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16일 날 지금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론 불시에 쳐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내일이네요. 16일 이후 전쟁 발발, 16일 러 침공 가능성, 16일 이후라는 말은 16일 날 터진다는 얘기가 꼭 아니라 17일일지 20일일지 아니면 이 상태를 한 달 내내 끌고 갈지. 12만 군사 배치 완료돼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 영, 우크라이나 16일 이후 러시아 나토 전쟁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전에는 러시아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돈이 넘쳐나는 나토가 유리한데 문제는 핵이라서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전쟁 발발할 경우 경제 분야에 충격이 따르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판돈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푸틴. 일각에서는 이럽니다. 이미 푸틴은 승자다. 왜? 지금 에너지 문제, 기타 이런 문제로서 지금 유럽을 압박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고 슬그머니 그럼 실속을 챙기지 않느냐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아까 또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입만 전쟁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패배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설도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판돈 기온 푸틴, 전쟁 발발, 각국 상황 파장. 지금 보면은요, 여행 금지 긴급 발령이 각국에 내려졌어요. 각국 체류 국민들 철수, 우리나라도 철수했죠. 자, 골드만삭스 충격은 크겠지만 단기적으로 판단, 이게 예전에 사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 몇 번의 전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수출 에너지값 급등, 경제에 아주 큰 악영향. 자동차, 조선 수출 차질, 전기, 가스, 물가 인상하겠죠. 줄줄이. 업종별 비상 플랜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동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위기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건 아예 안 하는 게 지금은 상책이에요.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는 이미 투자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 물타기 하지 마세요. 30년간 전쟁 보면은 글로벌 시장 조정,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는, 왜? 수출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요. 부동산, 주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위험 자산은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위기 시에 대폭락 우려가 크다. 자, 여기 보면 전쟁 발발, 경제 위기 과정을 보면요. 먼저 이 원유, 원자재, 금융 위기 또는 전쟁, 바로 여기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뒤에 거꾸로 완성제 국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초제, 중간제 국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원자재, 기초, 중간재, 완성재. 먼저 원유 등 원자재 중심 국가가 중동, 호주, 캐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바로. 그리고 기초재, 중간재, 금융위기,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완제품 생산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중국이에요. 중국도 지금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과거에 경제위기 때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느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제가 주가 하지 말라고 했죠.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주가가 1000 또는 1200 언저리 가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다른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 정도 우량주만 사세요. PB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사지 마세요. 자, 아시아 외환위기 코스피. 자, 1138부터 280. 거의 4배 떨어졌습니다. 물론 쭉 떨어진 건 아니니까 대략 한 600 언저리에서 500, 600 언저리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4배 떨어졌고, IT 버블 코스피 1059가 480 반토막 났죠? 가드 대란 때 코스피 보니까 850, 420 반토막.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2064까지 찍었던 게 938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자, 질병 이번에 위기 때문에 2000 언저리, 2200전에서 1400 했으니까 반토막은 아니래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2020년도에. 그러다가 꼭지 찍은 것은 3300 언저리. 대략 지금 더블이 왔다 갔다 했죠. 자, 이번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또는 러시아발 전쟁 과연 얼마나 추락할 것인지. 자, 이제 이 4가지 여러분들 부동산, 증시, 달러, 금 대처 방안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 평상시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투자 약간 조심하세요. 왜? 거품이 너무 많이 꼈죠. 금융위기 때는 볼 것 없죠. 보통 50% 떨어지는데, 그때는 공격적 투자. 공격적 투자라는 말은 대출을 많이 받거나 또는 갭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집값 하락 시에는 빅테크를 활용해도 돼요. 그렇다고 본인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래야만이 수익률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고리타분하거나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증시 보실래요? 평상시에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중독되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하지 마세요. 준금융위기 소액 연습 투자 좀 하다가, 이때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연습 정도? 만약에 이제 이상징후가 생겨가지고 코스피가 2700 분기되고 준금융위기는 한 2500 정도? 자, 2500 이하로 떨어지면 준금융위기인데, 이때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인버스, 올라갈 때 레버리지나 개별 종목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인버스 레버리지에 뛰어들어도 되지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대충 코스피가 1000이나 1200 언저리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량주 사시라고. 우량주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거. 코스피 금융위기 바닥은 대충 언제냐? 1400에서 90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달러 볼까요? 평상시 투자는 보통 뭐 지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준금융위기 때 박스권 투자해도 상관없고 달러가 보통 1150에서 1292 박스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금융위기 예상해 갖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럼 1달러당 1,500원, 1,800원 이 사이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대략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벌죠. 자, 금 볼까요? 금이 평상시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금이 아직도 높은 곳에 있어요. 금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자, 준금융위기 때 뭐 박스권 투자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자, 여기 보실래요? 국내의 박스권이 지금 6만에서 7만 원이에요. 지금 바닥은 어딘지를 모르는데 꼭지가 거의 8만 조금 미치는 곳이니까 너무 꼭지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만 터진 다음에 얘 8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국내 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은 자, 달러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요. 정리해보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해야 할 게 달러. 터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 1100, 200, 300 언저리 사자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 현금. 나머지는 이제 폭락한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해도 돼요. 자, 이제 현금 보유의 중요성. 현금 투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기타 투자, 현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 X죠. 현금 외에는 보시면 부동산 투자, 거품 초고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정 생활주택 뭐가 됐든 하지 마세요. 지금 좀 지켜보자고요. 주식 투자 더 위험합니다. 부동산보다. 우량주, 개별 주식, 펀드, 뭐 ETF, ETN, ELS, 특히 은행이라든가 잘 들으세요. 은행이라든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권하는 그런 상품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유달리 이자가 세다. 그거는 주가 빠지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플러스 펀드 이런 상품들 조심하시라고. 기타 투자, 거품 불안정, 채권이라든가 금, 은, 원자재, 가상화폐, 특수상품 이것도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하지 말고 단순하게 현금 보유, 달러나 원화 보유. 여기 써 있잖아요. 현금 보유. 원화나 달러. 뭐 원화는 7, 달러는 3 정도. 적금, 예금. 그 다음에 위험자산, 신중하고 현금 무기에 집중해라. 같은 말인데 여기 현금 확보, 원화, 달러. 즉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금도 별로라고 봐요. 가상화폐, 채권, 원자재 얘들을 이쪽 현금으로 지금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이 1등, 같이 꼴찌를 보셔야 돼. 돈 찍어냈는데 현금이 꼴찌 아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13년 기준으로 돈은 약 30% 증가했어요. 좀 원이 이만큼 커졌죠. 그런데 물가 올라가는 것은 35%. 화폐보다 조금 더 물가가 더 뛰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화폐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들뛰었으니까. 주가 보세요. 2013년 대비 약 50%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화폐보다 주가가 더 뛰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부동산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100% 이상 뛰었죠. 원이 커졌죠. 이렇게. 그러면 누가 가치적으로 1등이에요? 덜 뛴 게 누구예요? 바로 화폐입니다. 그렇게 화폐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거품이 심하니까 얘가 1등.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부동산. 즉 부동산하고 주식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러시아와 나토 이거 보니까 여기가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전방 배치를 쭉 했어요. 지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한 편이고요. 나머지 나토, 우크라이나가 한 편이죠. 물론 미국도 여기에 가세됐습니다. 자, 보면은 러시아 12만 7천 명 배치. 러시아가 거의 100만에 육박한 군사인데 여기에 쭉 배치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전 훈련도 임박하면서 발트 함대하고 흑해 함대가 지금 쭉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토군, 이거 보세요. 지금 에스토니아, 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쪽으로 해서 동유럽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죠.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토군은 4,957명, 너무 비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본토에 있는 이제 영국, 아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기타 등등. 자, 여기에 플러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막지합니다. 돈도 많고 러시아 무기보다는 바로 이 나토 무기가 더 대단하겠죠. 군사력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미군이 8,500명이 배치됐어요. 그리고 미군이 유럽에 얼마나 배치됐냐면 6만 명. 기타 동유럽에 6,000명, 일본에도 5만 명, 한국에 2만 8천 명, 아프가니스탄에 1만 3천. 이 해외에 파견된 미군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투입될 수가 있어요. 러시아 의존자원, 전쟁과 주가 상관관계.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좀 껄끄러운 이유는 천연가스 대국이죠. 33% 원유, 자 팔라듐, 니켈, 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업종별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니켈, 탄산리튬 등 광물 수입의 제약, 정유,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시 정제 마진 수요가 축소될 우려. 자 석유화학, 자 납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우려. 조선, 철광석, 석탄 등 가격 인상으로 자 후반가 상승, 러시아 수주 차질 우려. 항공, 연료비 지출 들어가지고 부담되죠. 적자 가능성 우려. 과거에 전쟁을 봤더니 자 국내 증시와 다른 나라 증시 이렇게 보면 여기 걸프 전쟁, 체첸 1차, 체첸 2차, 이라크 전쟁, 크림 위기 이것도 러시아가 일으킨 건데 각각 보면은 이게 까만 게 코스피인데 이렇게 추락하는 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해요. 항상 해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그것도 세계 1위에 압도적 세계 1위의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취약합니다. 그게 취약하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튼튼한 편이에요. 주식도 아직 저평가고요. 여기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 하락, 부동산 매매 변동 뭔 말이냐. 자 어제자 보면 14일 보세요. 코스피 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다 1에서 2%까지 다 추락을 해버리잖아요. 단 하루 만에. 물론 나스닥도 막 1%, 2%, 3% 내외로 널뛰기 하고 있죠. 지금 아직 전쟁이 발발 안 돼서 그렇지 전쟁이 발발하고 이게 장기화되면 아주 심각해져요. 일단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말 나온 자체로 막 이게 폭등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자고요. 여기 보면 월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 이제 그하고는 별도로 아파트 매매 변동률 쭉 이었고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지금 거래량 추이도 쭉 내려왔죠.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이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시래요. 올라오고 있네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역시 미분양 늘어나고 있죠. 코스피 등락 추이.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다. 왜 바닥까지 기다려서 몰빵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상담을 저는 많이 해서 잘 알아요. 한 10명이 있으면 한 명도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물려있어 이 바닥장에. 안 물려있으면 투자하는데 돈을 너무 잃은 상태라 투자해야 하는 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안 했던 상대적으로 현금만 보유했던 바로 여러분들이 공격적 투자를 해도 돼요. 바닥이 어디냐의 변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대충 얘기해 줬잖아요. 900부터 1400이면 바닥이고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또 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1138이 288 엄청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 1000이 거의 뭐 500까지 IT 버블 때.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이 2064가 938 정말 많이 떨어졌죠. 다 회복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외환위기 때 65%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주가 55% 빠졌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36% 빠졌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몇 퍼센트 빠질지 미지수고요. 금융위기 터지면 일단 50% 기본 이상으로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이제 달러에 관심 있는 분들 평상시는 2선이에요. 1100에서 1200 여기 지금 노랗게 그어볼게요. 금융위기 터지면 몇 가지 뛴다고요. IMF 때 2000원저리. 자 그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600, 1580이니까 1600 언저리. 평상시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즉 1150에서 125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100에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는 대략 1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금융위기 터지면 이렇게 먹는 거고 안 터져도 뭐 손해볼 걸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달러로 바꾸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달러로 이제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국익 차원에서 좋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아직도 살아있는 부동산 불패 심리.
지금 계속 보시면 미분양, 분양 실적 2022년에 분양 엄청나죠. 갈수록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제 물량 폭탄이에요. 입주 물량 터지면 집값 폭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느낌을 가져요. 지금 무주택자들하고 다주택자들하고 누가 더 불안하냐. 물론 예전에는 다주택이 불안 정도가 이 정도고 무주택이 이 정도였다면 현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무주택자들이 더 불안해요. 왜? 너무 뒤어버린 거야 완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포만감에 젖어갖고 자 이렇게 될 날이 이제 다가오겠죠. 즉 투자하겠다가 65% 부동산에 아니다 33%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무슨 투자입니까 지금 당장. 자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이 지금도 50.6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락장 투자는 대찬성이에요. 그지만 상승장 투자다 조심해야죠. 자, 이 뇌에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 이거 돈으로 되어 있잖아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 돈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인류의 공멸이기 때문에 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금을 모으는 길이고 그 끝은 리스크로 추락한 위험 자산을 싼 값에 긁어 모으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